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클로바 하종우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2020 AI 페스티벌 AI에서 저희 네이버 기술을 소개할 수 있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하면서 찾아뵙고 좀 인사도 드리고 소개시켜 드릴 수 있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또 코로나 때문에 전국이 굉장히 힘들고, 또 최근에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된 점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빨리 이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돼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실제 오프라인에서 뵙고 말씀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제가 공유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목과 같이 실제 사용자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으로 녹아들고 있는 저희 네이버 클로바 AI 기술 관련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하고요. 한 30분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든 분이 바로 이 앨런 튜링이라는 분이죠. 그리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는 용어 자체가 처음 사용이 된 거는 1956년입니다. 그럼 벌써 60년이 훌쩍 넘은 개인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공식적으로만. 그리고 인공지능의 역사 자체는 사실 컴퓨터의 역사보다 더 오래됐다고 할 수 있겠죠. 최근에 어떤 딥마인드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들이 많이 공유가 되고 있고 혹은 공개가 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은 일반인 분들에게도 어떤 충격으로 다가온 습관이 바로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 딥마인드 알파고와의 대국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충격과 공포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 마찬가지 딥마인드의 알파 시리즈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려져 있는 단백질 3차원 구조 예측 문제도 딥마인드에서 알파폴드라는 어떤 모델을 활용해서 문제를 상당히 해결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경에 그 스타크래프트2에서 알파스타라는 모델을 만들어 인간 3개종 모드에 대해서 인간 그랜드마스터들, 프로게이머들을 굉장히 압도적인 전적으로 이겨내는 어떤 기술을 공개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 혹은 그 대화 모델, 인공지능 대화 모델을 연구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사실 오픈 도메인 지챗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자유대화를 잘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질까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올 초에 구글에서 그 미나라고 하는 굉장히 큰 어떤 대화 모델을 공개를 했고, 이 큰 대화 모델의 데이터를 엄청 많이 학습을 시켰죠. 그러면서 정말 인간과 유사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모델이 나오면서 이제는 그 자유대화, 심심이류의 자유대화도 어느 정도 가능해 보인다라는 가능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CVPR 2019에서 공개된 스페이드라는 연구가 있었고요. 이것을 실제로 데모로 만든 모델이 고갱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모를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그냥 대충 이런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맵만 만들어주면 사실과 같은 이미지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데모도 이미 엔비디아에서 공개를 해놓은 게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제로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그림을 그리면 사진으로 이렇게 생성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린 여러분들도 굉장히 재밌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구글에서 그냥 엔비디아 고갱 정도만 검색을 하셔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인공지능 관련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에게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건 바로 이 GPT-3라고 하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이제 한 몇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오픈 AI에서 기존의 어떤 트랜스포머 버트를 굉장히 많이 쌓고 얼마나 많이 쌓았던지 175 빌리언
정도 되는 모델, 파라미터 크기를 갖는 어마무시한 모델을 쌓고 이 모델에다가 또 어마무시한 양의 어떤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기존의 어떤 언어 모델을 훨씬 뛰어넘는, 그래서 굉장히 뭐 어떤 분들은 혹자는 거의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의 첫 출발점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지식 질의응답이라든가 혹은 대화라든가 혹은 글쓰기라든가 하는 데서 굉장히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제가 공유를 해드린 GitHub 주소, 저희 그 클로바 AI의 성나프 리더님이 휴일에 힐링 코딩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GPT-3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API를 공개를 해 두었습니다. 사실 API 자체는 AI 던전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게 백도어로 그 GPT-3 API를 활용할 수 있는 게임월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공개를 된 게 있었는데 이 게임월드 안에서 활용을 하는 데는 아무래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개선을 한 버전이 공개가 되어 있으니 저 GitHub를 가셔서 클론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GPT-3를 사용해 보실 수 있고요. 제가 한번 실제로 해본 치킨 수프 이런 거를 먹으면 맛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차이점 무엇입니까?에 대한 질문도 있네요. 네, 저렇게 질문도 자동으로 생성해내는, 질문 응답도 알아서 만들어내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해졌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 많은 분들이 거의 공통된 의견을 주십니다. 먼저 그 모델 자체가 굉장히 커졌다. 그래서 모델이 크다는 얘기는 학습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될 수 있고요. 이걸 가능하게 한 것이 사실 뉴럴넷이라는 모델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델만 커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사실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 시대, 그리고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가 많이 풀리면서 많은 분들이 디바이스를 활용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쌓이게 되죠. 그리고 큰 모델과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 있는 컴퓨팅 인프라, 즉 GPU의 발전도 큰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페이스북이나 구글에서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그리고 MXNet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많은 어떤 그 일반인분들도 빠르고 쉽게 배울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됐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인이 만들었던 좋은 어떤 모델들이 모두 다 대외로 공개가 되고, 그리고 각자가 연구했던 내용들이 아카이브와 같은 어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연구 형태로, 논문 형태로 다들 공개가 되고, 그리고 허깅페이스 혹은 뭐 다른 GitHub 같은 곳에 다 소스 코드가 올라가 있고 학습된 모델이 올라가 있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전 세계에 있는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열정이 있고 관심만 있으면 이 AI를 접해보고 개선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된 게 이런 AI의 발전을 가져온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국 AI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서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인터넷 혁신이라고 많이 불렸죠. 그리고 스마트폰이 가져온 혁신, 그리고 그 이상의 혁신을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님, 요즘은 조금 코로나 그리고 투자 이런 부분으로 조금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AI 3번이나 강조를 했었죠. 이게 그런 부분이 다 결국 AI의 어떤 가능성, 그리고 어떤 활용을 했을 때 어떤 만들어지는 부가가치들, 새로운 가치들, 이런 것들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는 어떤 생활 자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기술이 되어가지 않나라는 의미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AI의 시대에 있어서 저희 네이버 클로바는 어떤 노력과 어떤 연구개발 투자, 그리고 실제로 서비스화하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자 여러분들께
사용자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가치를 제공하는가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 클로바가 생각하는 어떤 연구와 어떤 서비스의 가치 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드리려고자 합니다. 사실 연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기반 기술 그리고 그 회사의 경쟁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특히 AI에서는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연구가 연구에서 끝나서 될 건 아니고요. 이 연구를 정말 좋은 엔진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90% 그리고 사용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90%, 95%, 100%에까지 어떤 정확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올리기 위한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요. 또한 너무 정확한 것까지는 좋은데 모델이 너무 크다 그러면은 서비스에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엔진을 만드는 것에 대한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엔진을 실제로 어떤 서비스 형태의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그건 디바이스 형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앱 형태가 될 수도 있죠. 어떤 형태로든 AI가 포함된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이 서비스가 사용자 여러분들께 제공이 됨으로써 새로운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데이터들로부터 다시 재학습을 해서 새로운 또 혁신적인 연구가 진행이 되고 혹은 기존의 어떤 그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문제를 또 정의를 해가면서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임팩트 있는 연구가 진행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 3년간 계속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클로바 AI에서는 다음과 같이 딥러닝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현존 AI의 어떤 하이퍼를 이끌어온 게 딥러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딥러닝을 중심으로 해서 음성 기술, 자연어 처리, 그리고 어떤 컴퓨터 비전 기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핫한 그래프 뉴럴넷을 포함한 어떤 그래프 리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이 연구를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저희 자체 ML 플랫폼에 굉장히 연구 개발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저희가 만든 어떤 AI 프로덕트나 서비스로는 OCR이라든가 혹은 얼굴 인식을 통한 어떤 결제까지 포함한 것들, 그리고 음성 합성과 음성 인식, 그리고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만든 어떤 AI 콜이나 해피트 콜과 같은 어떤 토탈 솔루션, AI 토탈 솔루션 패키지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저희 어떤 서비스만 만드는 게 아니고 그 국가 단위에서의 어떤 AI 저변 확대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어떤 AI 챌린지, 그리고 이 챌린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NSML 등등의 저희 노력을 다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어떤 연구 내용, 서비스 내용을 공유를 드릴 텐데 실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저희가 진행했던 많은 연구 내용들이 결국 꾸준히 저희의 연구 역량들은 향상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2017년 저희 팀이 처음 생겼을 때는 세계 최고의 학회라고 할 수 있는 유립스나 CVPR 이런 것들 한 5개 정도의 논문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꾸준히 증가를 해서 올해는 아직까지 8월이죠. 이제 9월이 됐죠. 네, 9월 현재 총 36개나 되는 논문을 세계 최고의 학회들에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연구들의 거의 40% 정도가 연구 인턴 오신 분들과 함께 협력 연구를 통해서 진행을 했던 연구들이다 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 인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지원 신청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하나씩 연구 사례를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 기술, 기반 연구부터 좀 더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새로 저희가 아담피라고 하는 새로운 옵티마이저를 개발해서 공개를 한 부분이고요. 기존의 어떤 모멘텀을 활용하는 약간 기술적인 내용이긴 한데 그 뉴럴넷을 학습시키는 방법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방법이 가장 널리 쓰이는데 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계열 중에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거는 SGD 그 자체랑 아담 정도가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렴이 되는 게 증명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이 모멘텀을 이용을 하면 굉장히 훨씬 더 좋은 성능의 모델을 많이 만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론적으로 약간
좀 비효율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잘 해결을 해서 기존의 어떤 모멘텀을 활용했을 때 아담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성능을, 개선된 성능을 얻을 수 있는 아담 P라는 걸 제안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어떤 모델 성능에서 기존의 어떤 SGD나 아담에 비해서 더 좋은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부분을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첫 번째 있는 이미지나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아담이라고 된 거는 다 아담 W, 웨이트 디케이를 쓰는 아담 W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좀 더 기본적인 연구에 해당하는데요.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오브젝트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진 하나가 주어지게 되면 이 사진의 레이블은 이 사진 안에 새가 있다고 그러면 이게 이 사진의 새다는 알려주는데 이 사진 안에 어디에 새가 있는지는 알려주지는 않는 경우, 그럴 때 이제 이 사진 안에서 새가 어디에 있을까, 이 안에 있는 물체는 무엇이고 그 물체는 어디에 있는가까지 맞춰야 되는 문제를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오브젝트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 연구의 가장 바이블이 되는 연구가 캠이라고 하는 연구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컴퓨터 비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캠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하고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그 이후로 이런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오브젝트 로컬라이제이션 관련 연구들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뭔가 평가하는 방법 자체에 문제가 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왔던 굉장히 중요한 모델들을, 핵심이 되는 모델들을 다 저희가 동일한 프로토콜을 가지고 평가를 해본 결과 지난 5년간 나왔던 모든 모델들보다 캠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좋은 성능을 보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오브젝트 로컬라이제이션의 연구하는 방법, 모델 평가하는 방법 자체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걸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제대로 된 평가 방법과 제대로 된 평가 데이터셋을 함께 공개를 해서 이쪽 해당 분야의 어떤 연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요즘 가장 핫한 겐이죠. 겐이 2014년에 구펠로우에 겐이 처음 나오고, 그다음에 그 이듬해 DC겐이 나오면서 이미지가 상당히 굉장히 그럴듯하게 되네 하면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했고, 최근에 스타일겐 2, 그리고 저희 스타겐 같은 경우만 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근데 겐 연구의 가장 힘든 점은 바로 이 모델의 성능을 평가를 하는 게 어떤 분류 문제들과 같이 명확하게 액큐러시 혹은 에러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FID 이런 매트릭을 쓰다 보니까 진짜 이 숫자가 FID의 숫자가 명확하게 모델의 성능을 대변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프리션 리콜이라고 하는 매트릭이 엔비디아에서 제안이 됐었는데요. 이거는 매트릭을 두 가지 매트릭을 동시에 사용을 합니다. FID는 하나만 보면 되는데 이거는 프리시전, 그러니까 이 개인 모델이 만들어낸 이미지가 얼마나 실제 데이터 분포, 학습된 데이터 분포와를 정확하게 반영하는가이고요. 두 번째, 리콜, 학습된 분포 중에 얼마만큼을 커버하는가를 이제 두 가지 매트릭으로 모델을 평가하자라고 제안했는데, 기존의 프리시전 리콜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취약한 게 아웃라이어 데이터가 있으면, 그게 실제 데이터 샘플이든 혹은 생성된 데이터 샘플이든 아웃라이어가 있으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이런 아웃라이어가 있어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density and coverage라는 새로운 매트릭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ICML에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프리시전 리콜과 비교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익셉셔널한 상황,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걸 확인을 했다라고 공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연구도 저희 외국인 친구가 인턴으로 와서 진행했던 연구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컴믹스, 컴믹스라 하면 이제는 이미지넷 프리트레이닝을 위해서는 당연히 써야 하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기법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서 더 자세한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어떤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기법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서비스를 하려다 보면 작고 빠르고 그러면서도 정확한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Efficient Net B0, B1
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고 작은 렉스넷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GitHub에 가시면 실제로 다운로드를 학생된 모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레지넷 101 대비 해보면 크기는 10분의 1, 속도는 20배, 그리고 애큐러시는 더 높은 모델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재밌는 연구로 오면 저희가 2018년에 스타겐을 공개를 했고, 그리고 올해 정확하게는 아카이브에 올린 거는 작년 12월이지만 올해 CVPR에 스타겐 V2를 공개를 했고요. 스타겐 V1 같은 경우는 주어진 이미지를 우리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예를 들면 적게 만들어주세요, 혹은 흑발을 금발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를 하나의 제너레이터와 하나의 디스크리미네이터로 가능하게 해서 굉장히 혁신적이었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주어진 이미지에 대해서 주어진 조건이 주어졌을 때 동일한 이미지만 계속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흑발에서 금발로 바꿨을 때 바뀌는 금발은 이미지 한 장밖에 안 되는 그런 건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멀티 도메인, 그래서 남자를 여자로 바꾸고 흑발을 금발로 바꾸고 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나의 제너레이터, 하나의 디스크리미네이터로 되게 만드는데, 이제는 멀티모달, 그래서 사실 어떤 이미지 한 장을, 소스 이미지 한 장을 주고 스타일 이미지를 아무거나 주면 아무거나 주는 이미지들의 어떤 스타일을 잘 반영해 와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멀티모달리티까지 가능한 이미지 변환 모델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복잡하죠? 요걸 보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요것들이 어떤 그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소스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사람들의 얼굴 기본 형태는 유지를 하면서 어떤 화장 톤이라든가 헤어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얼굴 생김새, 요분의 헤어스타일과 화장톤, 이분의 얼굴 생김새, 헤어스타일과 화장톤, 이렇게 변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런 게 가능한 모델이 되었고, 이게 연구 논문에서 그친 게 아니라 스노우를 통해서 중국에 실제로 서비스로 또 런칭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타겐2만 해도 사실은 남자나 여자냐, 혹은 개냐 고양이냐, 야생동물이냐에 대한 레이블이 필요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레이블도 필요 없이 그냥 전혀 레이블 사용하지 않고 최근에 가장 핫한 어떤 그 컨트라스티브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기반으로 해서 레이블 필요 없이 이미지를 변환하는 어떤 모델인 Truly Unsupervised Eye-to-Eye Translation 모델도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도 논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NFL 쪽에서도 목적지향형 대화에 있어서 대화의 어떤 상태를 추적하는 다이얼로그 스테이트 트래킹이 있어가지고 기존 모델들이 굉장히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었던 데 비해 저희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스테이트 트래킹하는 방법을 제안을 해서 이번에 ACA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실용적인 그리고 서비스 향에 가까운 어떤 응용 기술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얼굴 인식 기술인데 0.1초 만에 거의 99% 이상의 정확도로 얼굴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이고, 작년 데뷔 때 얼굴 인식으로 체크인을 실제로 했었고, 현재 저희 4층에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얼굴 인식을 통해서 결제까지 하는 시스템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안에 있는 누가 등장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이 씬이 먹방인지 혹은 키스씬인지 하는 걸 자동으로 추출해내는 이런 어떤 비디오 이해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회의를 할 때가 되면 항상 누군가는 회의록을 써야 됩니다. 굉장히 힘들고 귀찮은 일이죠. 이거를 대신에 카메라와 음성인식 기술을 이용하면 따로 이제 회의록을 작성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회의록을 작성해주는 AI가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버트가 나온 이후로 네이버 자체의 어떤 보유하고 있는 어떤 대량의 데이터 코퍼스, 그리고 저희 자체의 어떤 최적화 기법을 좀 고안을 해서 만든 대형 랭귀지 모델인 라바를 활용해서 서비스에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걸 넘어서서 저희도 넥스트 AI 플랫폼으로서 GPT-3, 4, 5에 준하는 어떤 연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쪽 해당 연구 저희와 함께 GPT-3를 능가하는 어떤 AI 플랫폼을 만들고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AI 콜 이제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인공지능 전화를 대신 받아주는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이것이 아웃베이스테이크 미금점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어떤 금융권에 있는 은행에서 콜센터의 업무 중에 상당히 힘든 업무를 좀 루틴한 업무를 대신해주는 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바 더빙은 문장 입력만 하면 그 입력된 문장을 굉장히 자연스러운 합성음으로 웨이브 파일로 떨어뜨려주는 어떤 데모 사이트 프로그램인데, 요게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수업 강의 자료를 만드실 때 선생님들이 계속 그걸 녹음하고 있으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요 더빙을 이용을 해서 강의 자료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저희 같은 경우는 학회 발표 자료를 만들 때도 영어 목소리 클라라라고 있는데 요걸 활용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기술 전략회의 워크숍 너무 좋습니다. 네, 목소리가 굉장히 아름답죠. 제가 소리를 켰나 모르겠네요. 네, 컴퓨터 소리 공유를 안 해놨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AI 콜 만들면서 새로 데이터를 공개한 게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활용해서 연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수많은 어떤 데모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몇 가지 좀 신기한 거 하나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데모 중에 여러분들 로그인 할 때 혹은 아이디 만들 때 캡차를 많이 보시게 되는데, 캡차를 뚫는 게 너무 쉽다 보니까 캡차들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저는 최근에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캡차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못 알아볼 것 같은 숫자들이 막 나오고, 숫자나 알파벳이 나와서 곤욕스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OCR을 활용해서 다음과 같이 신박한 캡차를 만들었습니다. 네, 보시면 영수증이고요. 영수증 OCR을 이용을 한 겁니다. 자, 질문이 가장 가격이 싼 물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유기농 건자두라고 입력을 하겠죠. 하지만 캡차로 깨는 로봇은 절대로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OCR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어떤 서비스 기술도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 저희 클로바 여기 있는 사이트들에 들어가시면 음성인식이나 음성합성, 아까 보셨던 더빙 같은 거 다 활용해 보실 수 있고, OCR의 여러 가지 다른 데모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I 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로 가시면 어떤 저희의 AI 콜과 해피콜 데모를 확인하실 수 있고, 실제로 케어콜 관련 데모도 확진자, 자가격리자 대상으로 저희가 성남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케어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클로바의 AI 기술들은 이렇게 많은 네이버와 라인의 서비스에 활용이 돼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다는 거고요. 네이버에서 일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영상을 조금 공유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패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분 정도 공유를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클로바 잡스 네이버컵.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성심성의껏 메일을 보내드릴 거고요. 저희가 만든 기술들은 모두들 여기서 공유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GitHub에 저희 소스 코드랑 모델 다 올라가 있고, 그리고 여기 저희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소식들을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관심과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점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메일로 주시면 열심히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